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깊어가는 가을에 마당을 홀로 거니는 마흔이 다 되어가는 한씨 성의 하극 공간이 있었다. 낙엽 뒹구는 소리마저 몇 해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처럼 여겨져 외로움이 한층 더 느껴졌다. 아들아, 네가 장가드는 모습도 못 보고 가야 하는구나. 추후에라도 참한 여인을 만나 꼭 가정을 꾸려 다복하게 살거라. 어머니 생전에 여러 혼처를 구하려 애썼으나 가세가 여유롭지 않은 데다 비록 무과에 응시하여 출산은 하였지만 유독 못생긴 외모로 인해 그 어디에서도 혼처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마흔이 다 되어서도 호랍이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끼리 알고 지내던 한양 박동 김판서 댁에 들렀는데 우연히 김판서 옆에서 시중을 드는 아름다운 외모의 댕기머리 처자를 보았다. 한군가는 선녀 같은 처자의 손짓 하나, 몸짓 하나에 마음이 설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아름다운 처자가 어른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판서 댁 하인에게 은근히 그 처자에 대해서 물어보니 김판서가 은혜를 입은 양인 신분의 딸이 전에 고아가 되자 어려서 데리고 와 이제는 20살이 넘은 관연한 처녀가 되었다고 했다. 비록 그녀는 천의 고아를 하나 인물은 더 말할 것 없는 경국 지색이요 두뇌가 명석하고 재능이 비상하여 시문과 악기 연주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언변이 뛰어나서 그녀를 당할 자가 드물었다. 또한 남의 정가를 잘하였던지라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잊지 않고 가감없이 정확하게 일일이 전하였기에 김판서는 늘 그녀를 애지중지하였다. 어허, 참으로 아깝구나. 양가의 규수로 태어났더라면 번듯한 사대부가로 시집갈 터인데. 그나저나 이 아이짝을 어디서 찾는다? 벼슬에서 물러난 김판서는 슬아의 딸도 없었던 터라 처녀를 딸처럼 기이 여기어 어릴 적부터 파적 삼아 옆에 두고 글과 검은고도 가르치고 하여 시동으로 삼았던 것이다. 허나 처녀의 재주와 외모가 출중하면 무엇하겠는가. 비빌 언덕이 되어줄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으니 김판서는 관연한 처녀의 배필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처녀의 다복한 앞날을 위해서는 마땅히 처녀 못지않게 영리하고 합당한 배필을 구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정경대부집의 준수한 자제는 고사하고 신부는 한미하더라도 처녀에게 걸맞는 젊은이마저 마음에 차는 이가 없었다. 어느 날 사랑채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한 계책을 떠올렸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처녀에게 제대로 정가를 못하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내를 처녀와 인연을 맺게 해준다는 공언이었다. 김판서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공언을 널리 알렸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그 상대자가 한미한 처녀이지만 월등한 지혜와 출중한 미색을 갖추었으니 사내라면 누구나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사내들이 도전하였으나 누구 하나 처녀가 정가를 못할 만치 지혜 있는 말을 못하였기에 성공한 사람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다. 제 아무리 어렵고 긴 말이라도 처녀는 이른 대로 주저없이 빼놓지 않고 김판서에게 전했던 것이다. 김판서 댁에 가끔씩 드나들던 한군관 역시 이 말을 듣고 그동안 남몰래 처녀를 연모하고는 있었으나 용기를 내지 못한 터였는데
김판서의 공언을 듣자 한군가는 자신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하는 마음에 기뻤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한군가는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꾀를 짜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한군가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옳지. 솔직하게 해보는 거야. 그리 말을 한다면 필시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야. 그렇고 말고. 한군가는 김판서가 출타 중일 때를 골라 김판서 댁을 방문했다. 떨리는 마음을 자제하고 긴 숨을 내쉰 뒤에 힘차게 말하였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니시언지요. 대감께서는 출타 중이십니다. 다른 날 오시지요. 고운 음성으로 한군간을 바라보는 처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자 한군간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했다. 이내 한군간은 속내를 들킬세라 짐짓 태연하게 안색을 고치며 무슨 큰 낭패라도 본 듯이 혀를 차며 말한다. 어허, 대감께서 출타 중이시라고. 이런 일을 어찌한다. 이 말을 듣고 처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무슨 긴한 용무가 있으신가 본데 전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해 주시면 대감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바로 여쭙겠습니다. 이리 자신 있는 처녀의 대답에 한군가는 내심 빙그레 웃으며 다짐을 받았다. 오호라,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조금도 틀림없이 정갈할 수 있겠느냐? 예, 말씀만 하셔요. 노심초사 하지 마시고 어서. 처녀는 자신을 불신하는 듯한 말투에 약간 짜증을 내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한군가는 그 모습마저도 사랑스러워 처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한다. 그래, 이 말을 잘못 여쭈는 날엔 큰일이 날 것이다. 급한 용무가 있어 내가 곧 돌아가야 하니 두 번 다시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귀 기울여 들어두었다가 틀림없이 여쭈어야 된다. 날이 소쿠만 사셨나요? 염려 마시고 어서 말씀이나 하셔요. 한군가는 제발 못 알아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찾기 위해 수차례 다짐을 받으며 입을 떼었다. 그럼 똑똑히 듣거라. 멍석사, 덕석사, 우분, 우락사, 마엽, 충식사, 증병낙두사. 한간 한 암흑의 군관이 왔다 갔다고 여쭈어라. 이리 숨도 쉬지 않고 한 번에 쭉 읊어대고는 바로 고개를 휙 돌려 되물어 볼 틈도 주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김판서의 집을 떠났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리 영리하고 기억력이 비상한 처녀라도 이처럼 소나기 퍼붓듯 내뱉는 뜻모를 말에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앞말에 집중하다 연이어 나오는 뒷말에 정신을 모으다 보니 어느 순간 모든 말이 끝나버렸다. 난생 처음으로 귓속이 왱왱거릴 뿐 기억에 남는 것이 딱히 없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김판서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한군가는 김판서를 방문해 천연덕스럽게 말하였다. 대감, 어제 뵈러 왔다가 출타 중이시라기에 다른 용무가 있어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일이 다시 찾아뵙습니다. 이 말에 김판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 자네가 어제 나를 찾아왔었다고? 어허,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일세. 이 말에 한군가는 내심 이제는 되었다는 듯이 능청스럽게 되물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이댁 시동 처녀에게 대감께 여쭈라고 두어 마디 일러두고 갔사온데 들으신 바가 없으신지요? 아하, 그 말이 자네 말이었는가? 글쎄, 뭐라 듣기는 들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또 누가 왔었는지도 분명치 못했는데 그 아이 말이 멍석, 덕석 하더라고 하니 대체 자네가 멍석이나 덕석은 해서 무엇하며 또 내게 멍석, 덕석이 있겠나?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네. 김판서의 이 한마디에 한군가는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기쁨을 꾹 누르고 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멍석 덕석은 무엇에 쓰겠는지요? 어디 그 시동처녀를 불러 다시 한번 물어보시지요. 김판서가 마지못해 처녀를 부르자 처녀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나온다. 얘야, 어제 정갈해 달라던 네가 저 날이더냐? 예, 대감마님. 그러면 저 날이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 그것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요. 아니, 무어라? 이때껏 정가를 놓친 적이 없었거늘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그래, 자네가 무슨 말을 전해달랐기에 이 아이가 이러는가? 어디 들어보세나. 이 말에 한군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예, 별 말씀 아닙니다. 그저 소생이 왔다 갔다는 말씀을 아뢰어 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뭐라? 그리 간단한 말을 잊어버렸다고? 이때 처녀가 항변하듯이 나섰다. 아니어요, 대감마님. 그보다는 더 길고 어수선한 말씀이었어요. 눈을 반짝 들고 반색을 하는 처녀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김판서는 뭔가 불안한 기색으로 한군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다. 예, 멍석사, 덕석사, 읍은 우락사, 마엽 충식사, 증명 낙두사, 한간 한 군간이 왔다 갔다고 여쭈라 했습니다. 무어라? 멍석, 덕석, 뭐 어째? 여보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좀 똑똑히, 그리고 천천히 말해보게나. 이 말에 한군가는 득이양양하게 답했다. 예, 대감. 보시다시피 소생이 이리 몹시 얼굴이 얽지 않았는지요. 그래서 멍석 같고 덕석 같고 새똥에 비 떨어진 것 같고 삼립새에 벌레 먹은 것 같고 시루떡에 콩 떨어진 것 같은 한가한 벼슬자리에 있는 한 암흑의 공간이 왔다 갔다고 여쭈라 한 것이온데 시동처녀가 하도 영리하고 정가를 잘한다고 하시더니 모두 허명이었나 봅니다. 이 말에 김판서는 머리를 세차게 부딪힌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 아프싸 하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를 보고 한 군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김판서에게 정중히 말했다. 대감, 한나라의 큰 어른께서 설마 허언을 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대감께서 하신 공언에 알맞은 자가 이리 면전에 앉아 있으니 시동 처녀와 백년 가약을 맺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김판서는 허허 하고 웃으며 처녀의 의향을 묻는 듯 처녀를 바라보았다. 순간 처녀는 시선을 한군간에게 돌렸는데 그의 빛나는 눈빛이 보석같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깨를 내어 찾아온 한군간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처녀는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늦은 나이에 똑똑하고 어여쁜 아내를 얻은 한군간은 전에 고아였던 아내를 사랑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며 아내 역시 외로운 남편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자선번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